어, 자, 뭐가 궁금하냐? 일단은 코드 먼저 말씀드리면 음, 이게 보니까 그 LPF 단에서 그 센싱하는 값 읽고 와서 난 테스트 코드라서 제가 뭐 제어한다고 판단하기 좀 힘든데 이게 센싱하는 값 읽고 와서 그 일정 값과 엔드 연산해가지고 8비트 밑으로 땡겨서 제일 밑에 있는 하이 비트 두 개를 전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16진수 비트 두 개를. 다시. 그러니까 어, 이게 그 메일 박스 레지스터 바이트가 보니까 8비트로 이루어져 있던데 8바이트. 아니 한 1바이트 하나당 8비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체 한 칸당 16진수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8비트라서 FF 이런 식으로 끊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뭐라고 했어? 그 값이 들어갈 때 바이트고 그 구조체 중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0부터 7까지 해서 총 8개가 있는데 그 0, 1, 2, 3, 4 한 개 한 개당 16진수 두 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8비트니까. 내가 그렇게 줬어? 네?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 뭔가 오해라는데 네. FF는 8비트야. 16비트 아니야. 16진수 16진수라고 했어?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음, 제가 저 코드를 보니까 음, 일단 박사님이 짜신 건 아니지만 아닌지 몰랐지만 박사님이 짜신 건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은 곱하기 10 있는 게 그냥 오차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곱해서 하는 겁니까? 곱하기 10? 예. 그래서 LPF 곱하기 10에서 그 비트 옮기는 거랑 그런 거는 감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현상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짠 거라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네. 이게 요거 하나가 8비트잖아. 네. 8비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가 0에서 255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보낼 때 이 숫자 범위로 보내줘야 돼. 네. 그지? 하니까는 중간에 형 변환을 한 거지. 일종의 숫자를 곱해서. 예를 들어서 0에서 1.0까지 실수인데 곱하기 10을 해서 정수로 0에서 10까지 바꾼 거야. 그냥 실정. 소수점 표현이 안 되니까. 네. 사실은 소수점 표현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그 랩뷰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거든. 근데 랩뷰 프로그램을 우리도 잘 못 짜니까 네. 그 귀찮은 작업을 안 하는 거지. 나도 아직 랩뷰에서 정수 4개를 묶어서 플로팅 변수 하나 바꾸는 거 뭔지 몰라. 아마 찾아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에 시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됐다 지금까지. 그래서 연구실에서 대체적으로 그냥 8비트 갖다 이렇게 꽁짝꽁짝 쓰는 거야. 귀찮지만. 그래서 저 현대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 지금 테스트 코드만 날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총 8개 바이트 중에서 하위 4개가 FF만 날라오길래 그래서 다 변수 쓰지 않는 것 뿐이야 그냥. 우리가 랩뷰 관련된 교육이나 장비 투자 여력이 되면 네. 그런 것도 교육 보내고 하면 할 텐데 또 그것도 또 랩뷰는 상황상 비싸지 않습니까? 교육 자체가. 여의치가 않네. 예. 그리고 이거는 우선 그래, 요거는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네. 우리가 PC 쪽 랩뷰에서 구조체 선언에서 바이트 변수를 실수로 묶은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게 네 질문에 대한 답이고, 다른 질문은? 두 번째로 그 제 코드 보면서 음, 그 박사님께서 짜신 거 같은데 이거는 그 데이터 넣는 함수 있지 않습니까? 10ms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을 수 있는데 그 함수 보니까 그것도 연구실에 원래 있던 거야. 타이머 카운터랑 같이 쓰던데 타이머 카운터 딜레이 하고 난 다음 그 밑에 함수 쓰고 이렇게 하시던데 메인 함수에서. 예. 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보니까 그 데이터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ms라고 TQ를 작성해 놓으시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네가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자, 우리가 CPU 타이머 인터럽트를 쓴다든가, 예를 들어 이 PWM 인터럽트 쓰면 네. 얘네들은 함투에 주기가 있지, 주기. 네. 설정해놓은 그지? 주기가 주기대로 움직이잖아. 예. 근데 메인 함수는 어떨까? 메인 함수는 안에 끝부분에 포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한 루프 돌려서 포문이 돌잖아, 계속. 계속. 계속 도는 거 잘못했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없잖아. 그냥 시스템 클락대로 계속. 그치. 돌아가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그냥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보내려면 그런 딜레이 함수가 포함돼야지. 그러니까 딜레이 함수 한 번 호출하고 tx 한 번 하고 딜레이 한 번 호출하고 rx 한 번 하고. 그러면은 얘가 도는 시간, 이게 메인 함수가 도는 시간이랑 포문이 도는 시간이랑 저 데이터 작성하는 클락 수가 안 맞기 때문에 맞춰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켜서. 이거는 인터럽트가 아니라서 그냥 이거는 CPU 클럭 속도로 그냥 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정확성이 필요 없이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딜레이 없이 TX, RX 하면 CPU 클럭이 되게 빠르잖아. 그러면은 덜 채우고 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 덜 채우고 보내는 건 없는데? 아, 너가 물어보는 덜 채운다는 게 뭐지?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미 무슨 레지스터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쓰라고 명령어가 다 실행되고 있는데. 그 바이트에다가 음. 데이터를 한 개씩 옮기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메인 다 무조건 옮기잖아. 한 바이트씩 계속 옮기는 작업 중에 TRS가 그럴 일 없구나 참. 그럴 리가 없어. 다 끝나고 돼 있기.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시간 제한 주는 거야. 제가 타임 물론 얘를 더 줄이면은 문제가 될지 모를까. 네. 지금 캔 보내는 데이터 속도 봤을 때는 연구실에서 아마 500kbps를 하기 때문에 충분해. 여기 10ms 놀다가 한 번 보내고 네. 10ms 놀다가 한 번 읽어드리고. 인터럽트 안 쓰고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데이터 폴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쪽 주기마다 폴링? 계속 확인하는- 폴링인가? 애플링 맞을 겁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마다 그냥 계속 체크하는 거. 계속 체크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지금 딜레이가 살짝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TX나 RX 앞에 딜레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TX나 RX까지 영향이 되는 겁니까? 영향을 가는 겁니까? 이 딜레이가 그럼 메인 포문에서만 딜레이가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스템 자체가 멈추는 겁니까? 네가 딜레이 함수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구나. 딜레이는 딴 거 없어. 딜레이는 그냥 자기가 포문으로 하면은 네. i는 0, i가 만보다 작을 때까지 i는 하나씩 증가시켜라. 네. 이거 그냥 돌리는 거야. 얘가 그냥 뭔가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는 시간만큼 요 다음 함수가 실행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 보내는 거는 시스템 클락 속도대로 TX, RX 보내는 거는 시스템 클락 속도대로 되는데 이 딜레이 하는 시간 동안 받고 이런 작업. 뭔가 C 언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그냥 차례대로 실행되는 거라니까? 차례대로? 딜레이 하는 동안에 TX가 왜 실행돼? 딜레이가 실행 중인데. 예,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어. 너가 지금 인터럽트랑 뭐 헷갈리고 있는 거야. 인터럽트는 실행될 때 얘네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얘네들만 놓고 볼 때는 딜레이가 우선은 끝날 때까지 TX는 실행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폴링 주기를 딜레이로 조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10ms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고 하는 게 딜레이로 조절해서. 뭐 내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야. 이게 딜레이가 10ms 동안 딜레이하고 있는 거야. 계속 뭔가 계산하고 있고 그 끝나면은 TX 한 번 하고 딜레이 또 10ms 동안 막 뭐 계산하고 RX 한 번 하고 그런 논리야.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건데 CPU 타이머가 그냥 저런 딜레이 함수나 저런 보조 작업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한 건 그런데 이 PWM처럼 뭐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인터럽트 쪽에서 보조 작업 쓰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데. 질문 다시. 그러니까 학생 강의하신 자료 보니까 CPU 타이머는 보통 다른 함수들이랑 같이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단독으로 쓰다 보다는 같이 쓰는 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딜레이 함수 같이 그냥 시간 재는 그런 걸로만. 딜레이 함수는 CPU 타이머랑 전혀 관계없어. 너 계속 지금 뭔가 오해를 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코드 봐봐. 딜레이 함수 안에는 CPU 타이머랑 아무 관계없어. 딜레이 함수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뭔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딜레이 함수는 그냥 포문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 네. 우리가 CPU 중에 그 non op라고 해서 아무런 동작하지 않고 한 클럭 까먹는 명령어가 있거든. 어셈블러 명령어로. 너무 곱하기. 이게 13.33 나노세크일 테니 네. 여기다가 적당한 섹스 나왔어. 가지고 이상을 적었네. 13.33 나노잖아. 네. 여기다가 어떤 숫자 n을 곱해서 10mm 맞춘 것 뿐이야. 네. 이거를 많이 실행한 것 뿐이야. 네. CPU 타이머랑 관계없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민호 군이 너무 지금 두 단계 앞서 나가. CPU 타임을 알다 보니 시간을 측정하는 모든 기능이 CPU 타이머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그러면 CPU 타임은 언제? CPU 타이머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시간을 찍어 본다든가 이럴 때 쓰는 거야. 아, 그냥 그 스타바치 같은 느낌. 스타바츠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벤트 트리거로 쓸 수도 있고. 이게 네가 CPU 이런 마이콘 공부할 때, 네.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능이 어떤 하드웨어가 인베디드 하드웨어가 한 개의 기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좀 약간 나는 뭔가 1대1 매칭이다. 근데 그러지 않아. CPU 타이머로 PWM도 만들 수 있어, 조건에 따라서는. 그러면 CPU 타이머를 보고 이건 PWM으로만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그냥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쓴 것 뿐이야. 기능을 구현하는 건 내 아이디어의 문제인 거지, 그냥 하드웨어는 얘가 쓸 수 있는 기능 내에선 다 쓸 수 있어. 저번에서 캡스톤 할 때 한 말 있잖아. 토폴로지랑 응용은 다른 거라니까. 네. 얘가 뭐 플라이백이 있다고 치면 이걸로 뭐 USB-C 충전기를 만들건, 아니면 우리처럼 보조 파워를 만들건, 아니면 뭐 200W짜리 CC를 제어해서 차저를 만들건 관계가 없잖아. 근데 내 플라이백으로 USB-C 만들면 플라이백은 USB-C를 위한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그냥 그렇게 쓴 것 뿐이야. 맞춰서 그 조건이 맞는다면. CPU 타이머가 시간을 측정하거나 어떤 카운터를 세 가지고 뭐 하는 동작인 건 맞아. 근데 그게 막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어떤 기능이 특정 용도에 매몰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질문한 거라면 꼭 그렇진 않아. 방금 전에 딜레이라는 것도 왜 딜레이를 CPU 타이머랑 연동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셈블러 명령어 10,000번 실행해서 어떤 순차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도 딜레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동작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명령어를 10,000번 실행해가지고 딜레이를 할 건지, CPU 타이머를 써서 딜레이 할 건지는 내 선택하기 나름인 거지. 그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네. 그냥 약간 생각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건데, 인베디드를 이제 네가 많이 경험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이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포문은 계속 매 줄마다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잖아. 뭐야 이거? 네. 응? 뭐지? 아이씨, 펜 안 눌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냥 뭐 오류가 있나 보지 뭐. 자,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있고, 네. 여기 포문이 있다고 치자. 네.
근데 네 질문 들어보니까 너가 뭔가 약간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 명령어 줄이 있잖아. 그 CPU는 매번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지. 네. 그지? 그 명령어 하나마다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특정 어떤 명령어를 내가 10,000번 루프를 돌렸어. 여기에서. 시간 곱하기 1만. 그치? 그럼 여기서 그것만큼 시간을 소비를 한 거지. 네. 그리고 다음번에 TX를 했어. 그러면 여하튼간에 CPU는 여기서 10,000번 루프를 돌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된 거잖아. 네. 그 다음에 TX가 된 거야. 그지? 네. TX 동작 한 거고 또 뒤에 10,000번 루프 돌고 잠깐만 동하나 네. 딜레이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RX를 한 거지.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 이런 거,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쓰지 않는 이런 일련의 이거가 순차적 실행을 한 거야. CPU는 클럭을 소비하는 모든 마이컴은 시퀀셜 오퍼레이션을 해. 순차적 실행. 딜레이가 되면서 TX를 합니까? 라는 아까 질문의 뉘앙스라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얘가 두는 거랑 얘랑 독자적인 동작이 아니라 순차적인 명령의 실행 루프 안에 있는 것 뿐이야. 네. 그래서 그거를 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름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순차적 CPU는 항상 있지만 인터럽트가 있건 뭐든 간에 순차적 실행이야. 네. 그래서 이 PWM 인터럽트가 실행된다 한들 얘가 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가 뭐 동작 중에 일로 점프해서 얘가 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얘가 실행되면서 메인은 따로 동시에 병렬 이런 거 없어. CPU가 두 개가 아닌 이상 항상 순차적이야. 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이상한 뉘앙스의 질문이라서 이거를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 뭐 또 물어볼 거? 아니, 짧은 건데요. 짧은 거. 제가 저 문당 책에 있는 거 응. 캔통신 셀프 테스트 예제를 봤거든요. 해보지는 묻는다? 네. 아 묻는다. 저 책에 셀프 테스트 예제가 적혀있길래 봤는데 응. 그러니까 1번 박스를 TX 잡고 응. 2번 박스를 RX 잡았는데 응. 아이디가 두 개 같은 거를 쓰더라고요. 응. 이게 그러면은 보드 투 보드로 통신하게 되면은 그 저쪽에서 보내는 거랑 이쪽에서 보내는 거랑 박스는 달라도 아이디만 같으면은 받는 쪽에서 RX 설정하고 보낸 쪽에서 TX 설정하고 같은 아이디를 쓰면은 박스 넘버는 중요하지 않아. 아이디가 아이디만 중요해. 중요해요. 어느 아이디에 넣어줄지는 네. 생각을 해봐. 여기 CPU가 하나가 있고 여기 CPU가 두 번째가 있다. 여기 잘 보면 내가 보내는 박스가 32개고 TX, RX가 32개인데 여기 아 저게 TX 있고 AB 나눠서 잠시만요. 어떤 거 뭐가 AB야? 원래 32개 아닙니까? 박스? TX 32, RX 32개. 기능 설정은 나오시죠? 32개고 TX RX인가? 예. 그래 내가 좀 착각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보내잖아. 네. 그러면은 몇 번째 메일박스로 이게 아니잖아. 아이디만 그치? 아이디로만 하는 거지. 박스에 배정해. 그거를 제어하는 건 여기 자기 CPU에 있는 이 캔 컨트롤러가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캔 요 와이어에 다른 여러 개의 또 CPU들이 연결돼 있거든. 네. 그러면은 1대 N 통신일 때 각각의 몇 번째 박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1번, 2번, 3번 쓰면 얘네들 나머지는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박스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32개가 있은들 쓸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지. 그래서 아이디로만 구별해. 그래서 네가 어떤 아이디를 만들어서 송부하면 얘는 그 아이디에 맞는 박스에 넣어주는 거야. 몇 번째 메일 박스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저렇게 1대 N의 보드 통신 가능하면요. 1대 N의 메일 박스도 가능해요.
당연하지. 아이디가 같으면 같은 아이디 가진 놈들끼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 그래서 요게 캔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를 하면은 1대 N으로 다 뿌릴 수 있어. 여러 번 보내지 않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지, 캔이. 일단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회로 놓고